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독일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환 박사님은 경기대 교수 언론미디어학과 교수이시고요. 또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미디어 전문 기자를 해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언론학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바로 이게 책이 나왔군요.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이코노미 이거 하셨고, 최근 국회에서 여러분 독일 배우기 바람이 분다고 들어보셨나요? 언론을 통해서 여야 다 그러시는데 그 배우에 김택환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30분인데 27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김택환입니다. 여기 우리 오 대표께서 덴마크 모델,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소장께서 이 스웨덴 모델을 하셨는데,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흔들만 행복하지 못하죠? 바로 그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 따라서 흔들어버리면 뭐 스웨덴, 덴마크 행복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독일은 원래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나라였는데, 이제 2차 대전, 그 다음에 최근 150년 동안 가장 그 창의적인 나라였고 가장 미친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즘이라는 또 공산주의의 원조, 그리고 베레벨 체제를 150년 동안 다 체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전 유럽이 EU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에 우리 오 대표님이랑 저랑 독일 한번 갈라 그랬었는데 그때 500만 원 안 받았습니다. 400만 원, 399만 원. 그렇게 받기로 해서 일주일 가기로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독일인가? 제가 이제 작년에 한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한민국가 안고 있는 4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사회보장, 일자리와 성장, 평화통일. 이걸 이제 독일 말로 해겔이 이야기한 자이트가이스트. 이것을 그나마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한독 수교 130주년. 우리 누나, 형님들이 간호원 강부로 간 지 50주년. 그 다음에 제가 독일 유학 간 지 30주년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50년 전에 우리 누님과 우리 형님들이 간호원 막장으로 갔죠. 막장에 가서 일한 그때부터 우리가 소위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현재 독일은 이미 라인강의 기적이 현재 됐는데, 제가 독일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들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나라 때문에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다 동의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 소련 때문에 분단된 나라예요. 그죠? 이제 독일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분단의 그 대가로 이제 전쟁의 대가로 분단이 됐죠. 근데 우리는 전쟁 안 일으키고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단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됩니다. 냉전이 시작되는데 그 냉전의 가장 뜨거웠던 장소가 베를린과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에 미소 간에 한판 붙으면 어디서 터질 거냐? 다 독일에서 터진다고 본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터집니까? 지구의 그 반대판에. 이게 우리 이 땅에서 뻥 터진 겁니다. 터지고 독일인들은 아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왜 살았다고 그랬냐? 자기네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군수물자를 다 대주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참 우리한테는 나쁜 이웃입니다. 그죠? 나쁜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독일이 전후국가로서의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제2대 에어르하르트라는 총리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그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엄청나게 냉대를 당하지요. 그죠? 독재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만났지만 이제 그러면서 차관을 도우려고 그러지만 차관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어디로 가느냐? 독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 에르하트 총리를 만나서 첫 차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차관이 또 독일 분들이 우리한테 차관 그냥 공짜 줄 수 없겠죠. 그죠?
인력을 담보로 한 겁니다. 그게 우리 누님들, 형님들이 간호원과 간부들이 거의 2만 명이 갔어서 그분들이 돈을 아껴 쓰면서 우리한테 보낸 돈이 당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한국에 적어도 종잣돈을 만들어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로 가죠? 우리 형님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우디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그야말로 인력 수출이 시작되면서 오늘날의 희생의 대가들이 바로 이 경제 발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중앙일보를 있다가 이제 관두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도 안 됐는데 왜 나오느냐 이랬는데 저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이제 제가 인생을 딱 고민해 보니까 이게 3모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모작은 제도교육, 2모작은 처자식 먹이 살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이제 2모작. 그래서 3모작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모작의 1모작이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넥스트 책을 5권의 시리즈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권까지 썼고 앞으로 이제 3권을 더 쓸 텐데, 그래서 1차로 비욘드 저문입니다. 독일을 뛰어넘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극일과 국중과 극미와 극렬을 해야 됩니다. 우리 4대국의 강대국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딱 가만히 보니까 통일된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구 비슷한 데가 독일밖에 없어요. 딱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땅덩어리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출신들은 독일이 더 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디지털이죠, 그죠? 디지털은 우리가 더 큽니다. 왜냐?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나라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런데 이제 식민지 내지는 이제 이런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4대주의 의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여기 무슨 땅이라 그럽니다. 반다로 그러잖아요. 반도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여기는 길땅입니다, 원래. 길땅의 문명이 다 꼽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 맨날 침략하고 일본 침략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다 길땅의 문명을 다 꼽히었어요. 에게 길땅, 로마 길땅, 이베리아, 스칸다나비아, 복지 길땅 다 꼽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독일을 제대로 뛰어넘으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인생 3모작의 첫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우리는 이제 뭐가 없는 나라냐? 그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골탑이라 들어봤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소 팔아갖고 유학 보냈지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는 소 팔아서 유학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가서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 인재부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강조하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가장 강조합니다. 아까 오 대표 발표하신 것보다 독일이 교육 문제에서는 또 색다른 게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우리한테 막대한 자원을 줬는데, 차관을 줬는데 박 정권이 나쁜 짓을 하지요, 그죠?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나중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역사의식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 동백님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67년에 동백님 사건에 270명을 강제로 그냥 이 중앙정부라는 아주 못된 짓을. 그래서 한독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때 윤희상 선생을 포함한 이 사건으로 이제 한독 관계는 이제 굉장히 나빠지고, 그 당시 독일은 새로운 또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이 세계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냉전의 이 구도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빌리 브란트가 바로 이 나중에 헬무트 슈미트가 이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고 가장 많이 지원해 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그래 베를린 선언을 하죠, 그죠?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요즘 여러분 가장 폭탄주 중에 맛있는 폭탄주가 뭔가 아시죠, 그죠? 그 소폭인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폭탄주 아시죠? 예거밤이라고, 그죠? 이게 독일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예거마이스터라는 술하고 소프트 드링크하고 마시면 밤새 클럽에서 춤춰도 취하지 않죠, 그죠? 에너지가 딸리지 않죠, 그죠? 그게 예거밤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독이 그 정도로 폭탄으로까지 친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오늘날의 모습 보면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유럽 중심 국가로서 실업률 4%. 한때 독일이 아까 라인강 기적했을 때 완전 고용의 나라를 꿈꿨고 실현했었어요.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강부들이나 우리 누나 형님들이 간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한때 독일은 또 병자의 나라지요, 그죠? 실업자가 너무 많고 또 이게 네오나치도 있었고, 이걸 이제 거의 극복하면서 성장률 2.5%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인지 알죠, 성장률, 그죠? 드디어 이제 저성장률 시대로 갔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액수로는 2008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 액수 규모로는 중국보다 밀리지만 수익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그 부동산 투기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주식 왜 그 골치 아프고 보고 있어요, 그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빚쟁이 세대지, 그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여기는 다 직불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될 때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통일되기 전에 동독도 가보고 쭉 가봤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딱 여기 한 방에서 끝났습니다. 이쪽은 번영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였고 저쪽은 모두가 피폐하고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그 한 방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통일 때 누가 중요하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독일 가정에서 가장 잘 보여줬죠. 그래서 이 전쟁의 땅이 그야말로 이 가장 개짜의 나라에서 바로 EU라는 새로운 세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년 전에 누가 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뒤에 동양평화론을 쓰면서 바로 이 우리 동북아가 EU 같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쓴 겁니다. 그때 단일 통화를 이야기했고 당일 경제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프로젝트로 이제 이 동북아가 일본과 중국과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27나라가 딱 독일이 중간이죠, 그죠? 이 나라들이 어떻게 평화롭고 번영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이제 독일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전국에 막 다닙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특강률 별로 안 받습니다. 보통 받으면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기보다 한 10배도 받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오 대표니까 이제 하는데 제가 특강 다닐 때마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하고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국도 하고 뭐 산업혁명도 하고 쭉쭉쭉쭉 했는데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리더가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이 8명이 한 명도 자기 역할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한 그 시대가 남겨놓은 역할을 다 해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3명이 한 명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친인척이 비리에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 만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서 망명 가버렸죠, 그죠? 그 다음 산업혁명의 성공자는 어떻게 됐죠? 부한테 총 맞아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명은 깜빵 갔죠? 그 다음에 민주화의 기수 2분은 어떻게 됐죠? 아들 깜빵 보냈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은 어떻게 됐죠? 형님들 깜빵 보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의 고리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다음 넥스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분들을 공부하고 연재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분들을 간통하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가. 첫째가 보니까 아데나우어한테도 마지막 인터뷰할 때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빌리 브란트한테도 묻고 헬무트 코hl한테도 물으니까 다 한결같이 용기라고 이야기해요. 용기. 이 시대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내가 용기 있게 이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돌진하느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데나우어 같은 경우는 스탈린을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납니다. 히틀러하고 협상했는 사람이라 그래서 스탈린이 이렇게 막 꽃입니다. 이제 중립국가를 해줄 테니까 독일이 통일시켜 줄 테니까 중립국가라고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데나우어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어떤 연설을 하냐? 우리는 서양의 양탄자 위에 올라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양의 양탄자 위냐? 서양이 잘 사고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구권은 암울하고 침묵하고 못 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의 양탄자 위에서 올라타야 돼. 언젠가는 소련이 서양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체제 계획을 할 때가 있다. 그때 통일의 문이 조금 열릴 것이다. 문이 조금 열릴 때 문을 확 열어 제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27살 헬무트 코hl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코hl이 총리하면서 그 순간이 왔을 때 확 열어 제낀 거죠. 그래서 통일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스탈린이 죽고 난 뒤에 아데나우어가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당시 이제 프루쇼프하고 독소 정상회담을 하는데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붙느냐? 프루쇼프가 길들이려고 너 나치 후예고, 응? 너들이 이제 제국주의의 후예들이고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책상을 빡 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나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프루쇼프가 깨갱합니다. 거기서. 그 정도로 센 거죠. 우리 같으면
그 한국 전쟁 끝나고 나는데 이승만이가 저기 대통령이 저거 모스크바 날아가서 한판 붙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그런데 거기서 깨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되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다시 이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는데 돈을 소련이 당시 5억 달러를 돌라 그럽니다. 그 자리 백지수표 써줍니다. 5억 달러 써라. 주버리고 그 정도 통 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는 공짜가 없다. 너희들도 우리한테 뭐를 주라. 뭐를 원하느냐? 전쟁포로 10,000명을 기차로 실어가게 해주라. 그래서 전쟁포로 10,000명을 기차에 싣고 자기 본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데나우어가 자기 정치 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독일인들은 이제 자기 국격이 왕창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정도로 빌리 브란트는 당시 아시죠?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해서 중소간의 핑퐁 외교도 시작됐고 그 분단의 상황을 가장 정치인들이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리더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앙겔라 메르켈 얼마나 대단한가 아시죠, 여러분요? 지난번에 푸틴하고 눈싸움에서 이기는 거 알죠? 푸틴이 깽깽 하잖아요, 이제. 눈싸움 세게 붙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푸틴이 이제. 근데 이 양반이 2개를 세기를 합니다. 보수주의자인데 뭘 하느냐 하면 탈핵을 하죠. 전 세계 처음으로 탈핵. 그러니까 우리는 핵 에너지가 없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되겠다.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지 아세요? 이 양반이 이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젊은 애들이 군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병제로 간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이 보수 정치인들이 그것도 동독 출신들이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됐으면 어떤 사람이냐? 저 한경도 아즈메가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죠? 한경도 아즈메가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독일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 이 보수주의자들이 내건 겁니다. 이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번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겁니다. 그 핵심이 아까 에르하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자기네들 목표축으로 해서 갖고 그래서 사회정의 실현, 사회민주주의 요소로 3인당이 수용하게 되는데 당시 3인당은 계급투쟁을 이야기하고 국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택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쪽은 노동자 계급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선거하다 이제 깨지면서 그 유명한 59년도에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가 3인당 강령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독일 기민당과 3인당의 정강 정책은 똑같습니다. 그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인데 새 두 국민정당이 내건 가치는 자유와 정의와 연대입니다. 보수도 그걸 내걸고 있고 3인당도 똑같이 내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시장 경제 이거는 이게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재미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중에서 보충의 원칙, 연대의 원칙, 개인의 원칙. 이게 이제 오늘날 독일식 이제 복지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질서, 가정, 재분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막 이게 독일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뿔 따고 나가고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넥스트 이코노미인데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고 발전 나라가 독일입니다. 하면 1922년도에 이제 이미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제 쭉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경제민주화는 내가 서 있는 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노동자를, 내가 뭐 직장에 있던 정치권에 있던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노사공동결정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98년도에 슈레더가 정권하면서 그 독일 기업이 독일 내에서는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법을 더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도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재벌법이 있고 독일의 콘체른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영역에서 통제와 투명성에 대한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업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기업 투명 경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여러 차원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정치인들이 어떤 출신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노조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 노조가 리더들이니까, 노조위원장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많고, 우리는 어떤 출신이 가장 많죠? 변호사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과 차이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야 정치인들하고 이제 독일 가기도 하고 이 포럼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이해를 못해요. 독일은 중앙당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다 지역 정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정당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공무원들은 중앙 공무원들은 지역 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출신이 너무 많으면 안 돼. 특정 지역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호남 출신 얼마, 경상도 출신 얼마, 이거 헌법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독일에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보은대학 당시. 근데 독일에서 서울대학 하면 코미디입니다. 웃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컨셉을 잘 잡았는데 좀 간이 약해졌어요. 확 더 커야 되는데 제가 만났으면 내가 세게 말씀을 그때 드렸을 텐데 이제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독일은 국가기관들이 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책에도 썼는데 KBS는 강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MBC는 부산으로 가고 그죠? 독일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모든 기관들이 전국에 골고루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 입법하라고 제가 막 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어떤 특정 주가 못 살면 다른 부자주가 쪽에 다 주게 돼 있습니다. 헌법으로 95%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구권 이제 동독이 그 5개 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16조 달러라는 유로라는 거 막 퍼붓는 이유가 이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막 퍼주기 이런 용어 안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민주화의 대기업과 중세, 뭐 납품과 후리치기, 이거 독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R&D 비용의 80%를 어디 가죠? 수십조를? 대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근데 독일은 대기업한테 1원도 안 줍니다. 다 중소기업한테 R&D 비용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문 다 닫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이 이야기 하면 막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제 노사공동 결정법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말로 수처작주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땅에 거기서 이제 주인이 되라는 건데 회사를 다 그 종업원 대표하고 회사 대표하고 공동 결정하는 겁니다. 또 회사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 보여줍니까? 오마이뉴스는 보여주지, 그죠? 노사공동법 있죠? 오마이뉴스는, 그죠? 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 기업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들을 살리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 이제 경제만 기회균등과 공평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입시지역 보시면 이제 입시지역이 없고 사교육비가 없고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 한날 제가 이제 청계천에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막 데모하길래 등록금 없는 나라를 외치라 그랬더니 그런 나라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아, 유럽은 거의 다 그렇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외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외칠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가장 발전한 제도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민주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로 전체 국민 GDP 7%, 직장을 한 거의 100만 개.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내가 협동조합 회원입니다. 내가 협동조합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특히 이제 한국하고 차이는 금융권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다 줍니다. 우리는 이제 금융권을 주지 않죠. 내가 옛날에 살았을 때 우리 엄마, 우리 부모들 계를 다 했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걸 지금 안 돌려주고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 딱 중앙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리가 일어나죠, 그죠? 인허가권을 둘러쓰고. 이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강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이 지금 협동조합 수가 한 7,700가지 정도 돼요. 우리는 이제 한 80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7,000가지가 남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 보내면 내가 하나 빨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딱 잡으면 무조건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수없는 이제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영역들이 있어갖고, 뭐 마케팅, 아까 우리 오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골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목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 되면 이제 책수만 김현대 한겨레 신문같이 협동조합 참 좋다 이러면 한 10,000건 나옵니다. 그죠? 또 골목 하는 사람이 또 막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모델로 자꾸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 의료, 재해, 연금, 보험 뭐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연금제도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기자들 이거 헛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기자회도.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없으니까 노후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제 삶 엔돌핀이 돕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 또래들 대다수 이래 보면 전부 할매, 할배 다 돼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자꾸 뭐 어디서 사회나 보려 그러고 어디서 공짜 여행이나 가려 그러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내가 글 써서 내가 오리진을 만들고 내가 뭐다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틱한 살 수 있는 이유가 연금제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이 3대 직종만 갖고 있어요. 3대 직종 아시죠? 그게 이제 권위주의의 유산이거든요. 그죠? 누굽니까? 공무원, 그죠? 군인, 그 다음에 교원, 교사. 이것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도 말썽이 많이 됐지만 대학 등록금 받아갖고 학생들, 자기네들 연금 주고, 그죠? 빨리 하나 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저도 대학 교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이제 아까 그 덴마크는 독일보다 더 앞서 나가는데 모든 대학생에 돈을 준다는데 돈을 주지는 않고 그 중산층 이하한테는 돈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주는데 근데 대신에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이자는 무이자인데 졸업하고 나서 그거 졸업만 하면 50%만 갚으면 되고 또 취직하면 20%만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이 20%에 들어도 20%만 갚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 전체 대학생 중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독일 갔었을 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제3세계였고 열악한 국가에서 돈도 없어가고 치과를 못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단 치과부터 먼저 갔지요. 치과 가니까 제가 그때 어금니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치과를 딱 가니까 금리빨 하나 해주더라고요. 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빨이 있는데 뭘로 해줄까 이러니까 가장 비싼 게 뭐냐 이러니까 금리빨이라 그래서 공짜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빨 하나 해줬습니다. 이제 그죠? 이제 의료보험이 그렇게 이제 잘 돼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집을 하나 얻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지금 보은의 라인 강변에 잔디 깔린 집입니다. 그 연립주택식인데 잔디 깔린 집 2층 집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제보고 그래. 너 한국 가면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집은 죽어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저한테 그 집을 준 거예요. 그 독일의 상층이 이제 그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외국인하고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느꼈는 거고. 근데 독일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12건의 사회법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1건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빠는 내 것. 마이 캠퍼 들어봤죠? 그죠? 저녁이 있는 삶. 이건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률이 독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 같이. 우리는 20%, 그 독일은 23% 정도인데 국민 부담률이 많은 이유는 연금제도 때문에 95%가 독일은 모든 국민 연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70% 월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개혁도 막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해서 이제 직장 일자리 수를 이제 늘렸는데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하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독일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하이엔드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 국제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이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 누굽니까? 접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250년 된 기업입니다. 회장인데 8대째 하는데 연필회사예요, 연필회사. 연필회사인데 한국에는 연필회사가 없는 거 아시죠? 독일은 5만 달러인데 연필회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나중에 우리 독일 갈 때 오 대표 모시고 여기 한번 갑시다. 여기 가면 아주 멋있어요. 모시고 연필도 한자로 공짜로 줍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고. 그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플레 정책이 굉장히 이게 재벌들이 좋은데 왜냐하면 물가가 낮으니까 누구 좋아요? 중산층과 서민층이 좋습니다. 실제 독일의 생필품의 물가는 우리보다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3분의 1값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차이고. 그래서 오 대표는 덴마크 500만 원인데 독일은 4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하고 가장 차이가 이제 이렇게 이 그림 아시죠? 물을 한번 확 끓여주고 이게 그래서 독일 국민의 이제 DNA를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 다음에 창의성입니다. 근데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일본은 모방의 나라인데 이 창의성인데 우리가 이제 독일보다 창의성이 더 있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그죠? 그게 뭔지 알죠? 한마디로 우리는 판 깨는 나라입니다. 그죠? 얘 판 깨는데 도사입니다. 이게 창조, 슈페터가 우리나라 본받아서 이야기 한 거죠. 아시죠? 혁신이라는 게 뭐냐?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보면 150년 동안 가장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보세요. 칸트, 니체, 자라투스트루는 이렇게 말했다. 그죠? 그 다음에 칼막스. 이 사람은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번도.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지요? 바바바바. 아직도 이 사람 음악을 능가할 정도의 이제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위일체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욘드 저문인데 우리가 유태인 선민의식, 독일의 소명의식보다 우리 더 센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신명입니다. 우리 신바람 나면 뭐 막 판 깨고 미친 짓 막 하잖아요. 그죠? 가장 불철주야를 일한 나라입니다. 가장 위대한 민족입니다. 사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는 없어요. 보편적 가치가. 우리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쪽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양수겸장의 리더가 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분인데 넬슨 만델라를 제가 직접 만나본 여러 명주 중에 가장 위대한 분 중인데 이분이 27년을 깜빵을 살고 그냥 딱 나옵니다. 나오는 날 전 세계 카메라가 쫙 하는데 얼굴이 성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옥 가면 어떻죠? 막 화가 나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나오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백인들을 찾아갑니다. 450명. 450만 백인들 가서 당신네들이 경제 대통령을 하시오. 내가 정치 대통령을 할 테니까. 당신이 떠나면 사우스 아프리카는 전장의 땅으로 갑니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제가 2번 갔었는데 가장 아프리카의 전체 생산량의 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넬슨 만델라가 좀 더 오래 살기를 사진 보았죠, 그죠? 어린애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는 진짜 네이션 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독일 연구를 그러니까 몇 년째 하시고 계신 거예요? 30년 하고 있습니다. 40년? 30년. 30년. 발음이 부정확하군요.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중앙일보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중앙일보에서는 만 11년 있었습니다. 10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사회제도, 뭐 국가제도 이런 거 얘기합니다. 모든 결론은 그래서 행복하냐? 여기로 우리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10여 년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순간? 제가 그 순간은 아까 같은 넬슨 만델라,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을 제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오늘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저를 막 끄안고 그다음 지갑을 줍니다. 그 유명한 지갑을 주는데 지갑을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앞으로 같이 사진을 찍으면 편집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밑에까지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생 산무장을 위해서 중앙일보를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책도 쓰고 교수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는데 요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오연회 대표한테 제 책은 가끔씩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제가 100만인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셨죠, 그죠? 10만인 클럽입니다. 10만인. 아직은 10만인 클럽. 네. 네, 오늘 이것도 이 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진짜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왜 독일을 선택했어요? 독일 간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당시 우리 시대가 암울했고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사상적이고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친척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누나가 간호로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지금 오마이 TV를 지켜보고 계신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앞으로 유학을 어디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꼭 독일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배우기. 독일 가서 하기는 하지 마세요. 저같이 한 10년 있다 오면 대한민국 워낙 미국 중심 사회인데 한 몇 년 정도 독일 유학 갈 것을 제가 주문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년만 있으세요. 3년. 3년 정도. 그 3년 하겠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유럽이라는 게 그야말로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극의를 하고 극중, 극러, 극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의라고 봅니다. 이제 김택환 박사가 배우에서 조종해가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독일 배우기 바람이 지금 분다고 그러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보면. 예, 제가 이제 그걸로 제보고 자꾸 특집 기사 쓰자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죠? 예, 보니까 이제 참석률은 지금 원혜영 대표가 리드하는 그 범야권 91명이 참여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거기에 참석률은 더 높은데 네. 와서 열심히 하는 거는 저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 모델 그 의원들이 조금 더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 국회의원들이 올해 이렇게 보다 본격적으로 독일 배우기에 나서고 있습니까? 그거는 넥스트 코리아가 발간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5가지 시대 정신, 시대 결핍 이걸 그나마 우리한테는 롤 모델로 해결한 나라가 독일이고 국민들이 가장 그걸 잘 알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 1000명한테 네. 지금 그래도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런 시사점을 얻어야 될 나라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독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독일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 근데 그 피가 계속 남아있을 텐데 말이죠. 이상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학교 폭력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그 이상한 학생들을 컨트롤하길래 학교 폭력이 없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들이 내건 가치가 말씀드린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보수든 진보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가든 아니면 초등학교 가든 절대로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폭력을 못 쓰도록 철저하게 그 부모들도 교육시키고 저도 이제 애를 키웠기 때문에 그다음 학교 선생님 아까 선생님은 부모 같지요. 이제 또 키우고 대신에 엄벌을 합니다. 어떻게 엄벌을 하느냐? 학교에서 폭력을 3번 쓰면 삼진 아웃 해갖고 지금 100km 이상 떨어지는데 무조건 전학을 퇴학시키고 전학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아까 역대 총리 말씀하시면서 친인척 부패 없었고 이랬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부가 관료들이 어떤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왜 독일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독일 그 리더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나우가 자기 그 손자가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불문율이 되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서비스한 거다.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정치는 서비스하는 거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아까 8명의 어떤 친인척도 2세 정치인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차이입니다. 일본 지금 나쁜 정치인 아베 신조 왜 할아버지가 아시죠? 그 전범 A급 전범 이제 후예들이고 이게서 이제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 독일이 이제 컨센서스를 이뤘느냐면 창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어진 과제, 시대 정치를 어디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용기 있는 창업자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컨센서스를 이룬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 리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 메르켈도 정치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를 알고 당원들을 알고 풀뿌리를 막 훑고 다닙니다. 훑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관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다음 자기 사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보러도 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아까 EU의 중심 국가 또 이 유럽 경제위기로부터 어쩌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는데 그 힘이 통일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 이거는 나중에 종합토론 때 우리가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수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최고입니다. 네, 이따가 종합토론 때 보겠습니다.